되고 테스트는 이따가 테스트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숙제를 먼저 끝냅시다 빨리 함수에서. 질문하세요 질문. 278번 278 299 295 또 298 298 292 295 295 또 됐어요? 이거 하고 그 뭐지? 그 거기 이 문제 있으면 되는데 없으면은 뭐 하나 더 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겠습니다. 그 유리함수, 무리함수 오늘 한꺼번에 끝낼 수 있으면 한꺼번에 끝낼게요. 그래야 약간 보강을 안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거든.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한번 끝내볼게. 유리, 무리함수 그렇게 막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갑시다. 278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x에 대한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그냥 n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n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kn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요게 이제 fn이죠. 요게 fn 요걸 fn이라고 하는데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이 마이너스 13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n 대신에 1 대입하면은 1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날라갈 거고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k라는 게 얘가 이제 f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2 같은 경우는 n 대신에 2 대입하면 되니까 여기는 8에다가 여기는 7 2니까 8 빼기 10 8 빼기 8 빼기 8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은 2k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3은 여기도 3 대입하니까 27에서 1 빼고 18을 빼니까 27에서 19 빼면 플러스 8 플러스 3k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마이너스 1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6k 그 다음에 3 빼니까 플러스 5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k 값은 마이너스 3이다. 크게 별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쓰라는 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뭐 크게 얘는 어렵진 않을 것 같고 그냥 넘어갈게요. 292번 292번 자, 실수 전체 집합의 정의된 함수 fx 얘는 a 절대값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3x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엄청 잘 나오는 문제인데 쉬워요. 그러니까 요즘 그 뭐지 자사고 뭐 그런 학교 시험 같은 거 보는 것 같은데 요즘 그러네. 그죠? 원래 그거 안 하면 한 1월달에 그 결과 나오는 거죠? 뭐 지망 같은 거 써요? 몇 1지망 뭐 2지망 뭐 이렇게. 그래요. 자 fx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 얘가 바뀌는 거야. 얘가 바뀌는데 그냥 나오든가 부 바뀌어서 나오든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딴 거 없어요. 그냥 1대1 대응이 된다는 건 증가할 거면 계속 증가만 하고 감소할 거면 계속 감소만 해야 돼요. 연속일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연속일 때가 나올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생각하지 않으시면 돼요. 이거 그냥 연속이니까 그러면은 그냥 나오면은 기울기가 a 플러스 3으로 시작하는 게 될 거고요. 부호가 바뀌어서 얘가 나오면 마이너스 ax에 플러스 3이니까 이쪽은 3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죠. 굳이 말하자면 아주 굳이 하자면 이쪽에 있는 얘는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원래 왜 이렇게 그냥 쓰냐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2보다 작을 때로 갈린다는 얘기야. 굳이.
그러니까 막 이거를 뭐 엄밀하게 막 뭐 해석을 해보자고 하자면 그럼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그냥 나올 거기 때문에 이쪽은 a 플러스 3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나오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여기는 2보다 작으면 부호가 바뀌어서 나올 거기 때문에 부호를 싹 다 바꿔버리면 얘는 3-a가 되고 x 이렇게 딱 써주고 그 다음에 부호가 바뀌어서 나올 거니까 이쪽은 2a에다가 1을 뺐다. 2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여기다 2를 집어넣어도 6에서 1 빼니까 5가 나오는 거고 여기다 2를 집어넣어도 6에서 또 1 빼니까 여기서 6에서 또 1 빼니까 5가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2,5에서 딱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2,5에서 연결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쪽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프 기울기는 a 플러스 3이 되는 거고요. 2보다 작을 때 기울기는 3 빼기 a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기울기만 다른 이런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뭐 1대1 대응이 될 거면 증가만 할 거면 계속 증가만 해야 되고 반대로 감소를 할 거면 계속 감소만 하는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딴 거 다 귀찮으니까 그냥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이거 국룰이야. 기울, 기의, 곱이, 양수다. 이건 끝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괜히 또 깜찍하게 또 막 뭐 형 동생 일어나면서 그 등호 붙이는 순간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0이라고 하면 기울기 0이면 이런 거야. 절대 1대1이 될 수가 없어요. 상수함수란 말이야. 몰빵이야. 그럼 절대 1대1 대응 안 되니까 얘는 0이 등호가 들어가면 절대 안 돼. 이쪽은 무조건 양수예요. 그러면은 그냥 이거 바꿔서 a 빼기 3이라고 쓰고 방향도 바꿔버리면 끝나니까. 그래서 a의 범위는 3부터 마이너스 3까지.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되게 좀 개꿀인 거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잘 나오니까 기억을 잘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295번. 아 이게 내가 말한 그거예요. 295. 그러니까 295번을 봤을 때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자, 얘는 이 내용을 좀 약간 이해해두면 돼요. 합성함수, 함수의 역함수야. 그래도 공식화 시키면 되거든요. 그냥 뭐 크게 별건 없어. 그냥 합성함수, 역함수인데 그러니까 F 합성 G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놈의 역함수가 어떻게 될까라는 이야기야. 이놈의 역함수. 그럼 역함수라는 걸 내가 만약에 합성을 한다라고 쳐 이거 뭔가를 합성해서 뭐를 만들면 되는 거냐면 이쪽에는 그냥 I 한등함수를 만들면 돼요.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면 돼. 그럼 어떻게 할까? 생각해봐. G 죽이고 F 죽이면 되겠네? 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G를 죽일 거면 처음에 이제 여기다가 뭐냐면 G 인버스를 합성하시는 거야. 그럼 얘가 죽어요. 그죠? 얘 죽잖아. 그럼 얘가 죽었으니까 F 또 죽여야 돼. F 또 죽일 거면 그냥 합성 F 쓰시면 돼요. F 인버스. 이게 끝이. F를 먼저 죽이고. 자, 그럼 그치 그 말이 나올 것 같았어. 자, F를 먼저 죽이면 어떡해? 막 이러면 이거야. 이때는 이겁니다. F 합성 G가 있다? 근데 F를 먼저 죽일 거면 여기서 이쪽에다 F 인버스를 합성하셔야 돼요. 교환법칙 성립 안 한다 했잖아 이거. 그럼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죽었죠. 그럼 그 다음 무슨 인버스요? G 인버스. 돼요? 그럼 이놈이나 결국은 똑같은 값이 되는 거고 똑같이 이놈의 무슨 함수가 될 거란 얘기야. 역함수가 될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방향이 달라도 똑같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i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므로 F 합성 G의 인버스를 쓰면 이쪽은 순서를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만약에 3개가 있었다. 보통 3개 정도까지 나오면 뭐 충분할 거예요. 그럼 얘도 방향 바꿔서 H 인버스, G 인버스, F 인버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는 아마 지난식 어제 안 해가지고 오늘 이거는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했을 때 계산할 때 요걸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쓰면 크게 무리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서 얘를 이제 없애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295번을 볼게.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F1이 5고 그 다음에 F 인버스 8이 2래. 그러니까 얘를 보는 그 순간에 어머나! 이러면서 보죠. 8이 2번한테 복수를 했으니까 결론은 2번은 8한테 화살을 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가셔야 돼 그냥 얘는.
그럼 이렇게 쓰고 그럼 이렇게 쓰는 순간 두 개 점이 나온 그 순간 뭐냐면 fx를 내가 ax 플러스 b라고 썼을 거란 말이야. 그럼 두 점 나오는 순간 여기 직선은 분명히 하나로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죠. 대입하시면 끝나요.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니까 a 플러스 b가 지금 5가 된다는 이야기고 f1이 5. 그다음 f2가 8이니까 여기다 2 대입하면 2a 플러스 b가 8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a는 3이고 b는 2다. 그래서 a가 3이고 b가 2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거를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우선 F3이니까 F3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자, 그래서 F3은 9 더하기 2니까 11 이렇게 돼요. 얘는 목표에서 쳐요. 이건 못 구했고, 그 다음에 F 합성 F 인버스, 그 다음에 합성 F 이거 6 이렇게 돼요. 이거 6. 그럼 그냥 이거야. 이거 자리 바꿔봤자 F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합성 F. 그럼 이래 놓고 이쪽은 6이. 그럼 얘를 보는 그 순간 어머나 안녕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뭔지 모르니까 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F 인버스 6이 답인 거예요. 그럼 얘는 어머나 F 답이 6이야. 그래서 F 답이 6이니까 답을 실제로 집어넣으세요. 3답 플러스 2 이퀄 6 이렇게 되는 거죠. 3답이 4니까 답은 3분의 4다 라고 보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합성함수, 역함수는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거는 공식화 시켜야 돼. 어제 했던 그거에 포함해서 얘까지 외워두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생각보다 함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고, 넘어갑시다. 그럼 어제 한 거 다 했으니까 함수권 다 했어요. 함수권 다 끝났어. 자, 298번. 자, 이 문제는 나오면 이제 뭐 크게 뭐 그거 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좀 귀찮게 문제 풀지 말고 어제 배운 걸 이용해서 좀 잘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A, B, 그다음에 C, 그다음에 D 하고 Y는 이렇게 갈게요. 자, 잘 보시면 됩니다. 여기 5. 그러니까 한 번 보면 끝이야. F 합성 F 인버스 A야. 그럼 얘는 그냥 F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2다라고 쓰시면 돼요. 요거. 자, 분명히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Y는 X가 나와요. Y는 X. 무조건 Y는 X가 나와. 자, 그럼 얘를 가지고 뭐냐면, 자, 이쪽은 X축과 Y축이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냐면 Y축 위의 점을 찍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요게 A잖아요. 이렇게 찍는 거. 그럼 이렇게 갔을 때 이쪽이 지금 B니까 얘가 B야. 이렇게 갔을 때 얘가 지금 C니까 얘 C야. 여기 D니까 이쪽으로 쭉 갔을 때 이쪽도 D란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이렇게 쓱 갔을 때 2가 이제 이쪽에 있으니까 2를 이렇게 이제 보내면 이렇게 갔을 때 이게 지금 2라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귀찮은 짓 하지 마시고 여기 x 여기 y라고 했을 때 요걸 먼저 찍어주세요. 먼저 1단계로 얘를 찍고 그 다음에 역함수를 보는 게 얘가 지금 y는 fx라고 했을 때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일 때 y는 fx라고 보면 반대로 이거 y축 바꾸고 여기를 x축 바꾸면
이 순간 얘는 y는 f 인버스 x가 되는 거죠. 돼요? 그럼 그냥 x의 축 방향에서 2를 대입한 게 f 인버스 2니까 f 인버스 2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쪽으로 갑니다. 돼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럼 f 인버스 d니까 또 이렇게 이 d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가면 끝이. 그래서 이꼴씩. 알겠죠? 요거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는, 그러니까 니네가 어떻게 푸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거를 틀리진 않는데 굳이 얘를 이렇게 바꿔서 막 그려주는 친구들도 존재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그냥 막바로 f 인버스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니까 보시면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99번 299 이렇게 봅시다. 계산을 좀 편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그렇게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쓰는 거를 좀 편하게 쓰면 h 괄호 열고 gx다 이렇게 쓰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긴 얘는 뭐냐면 f 인버스 x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합성함수라는 게 뭐냐면 그 대응 관계란 말이야. 그럼 내가 원하는 건 h-17이야. -17. h-17.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안쪽에 있는 게 뭐냐면 -17이 되는 걸 find 하시면 끝날 거란 이야기야.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이런 거죠. 뭐야? 그럼 이렇게 딱 되면 gx가 -17이 된다고 치는 거면 -x 플러스 3이라는 게 -17이 되는 걸 찾아주면 되는 거고요. 그럼 그때 x 값을 따지면 그때 x는 -20이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h-17을 쓸 거면 g 쓰고 -20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고, 그럼 그게 뭐냐면 x 대신 -20을 집어넣은 거니까 f 인버스 -20이다 라고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얘가 답인 거고요. 이게 지금 h-17이기 때문에 이게 답인 거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식을 이용해서 원래 거랑 역함수는 x, y 바꾸면 된다 그랬으니까 f 답이 -20이 된다라고 쓰면 끝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얼마니? 2답 플러스 4. 2답 플러스 4가 -20이다. 그래서 답은 -12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긴 크게 어려운 거 안 해놨어요. 선생님 뭐 크게 그거 하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여기서 해야 되는 거 그 합성함수, 역함수 정도 기억하시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함수가 마무리되는 거고, 물론 함수가 이렇게까지 쉽지만은 않아요. 뭐 물론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는 하지만 여긴 좀 쉬운 문제를 집어넣긴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크게 막 엄청 많이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렇게 함수를 어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거 다 정리되면 유리함수로 넘어갑시다. 유리함수, 무리함수. 오늘 둘 다 끝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거 x가 20 아니에요? 21. x 21네? 오씨. 감사. x 22. 여기 20, 여기 20. 그래서 여기 20 하면은 여기 20이고 여기 이렇게 되면 16이니까 8.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죠? 자, 그럼 이제 분수함수로 넘어갑시다.
정리할 시간 좀 드릴게요. 잠깐 정리하시고 이거. 다음 주가 종강이죠. 그리고 그 윈터가 1월 3일부터인가 개강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수상만 해요. 그냥 수상만 하고 여기서 크게 바뀌진 않고요. 문제만 달라져요. 문제만 달라지고 아마 1월 달에는 조금 그래도 그냥 쉬운 거랑 어려운 거랑 합쳐서 할 것 같고요. 네. 저 1월 3일에 졸업식이라 무조건. 아, 영상으로 하면 돼요. 네, 영상으로 하면 되니까. 네, 졸업식이에요. 1월 3일에? 되게 빨리 하네. 졸업식 몇? 1월 3일, 그치. 2월 달에 하는 거 아니야 너는? 2월 4일인가 3일? 그쵸. 너 2월 달에 하니? 1월이에요? 며칠? 너도 3일이야? 그래? 너도 1월이니? 오씨. 요즘은 1월 달에 졸업하네? 오. 야, 그럼 학교 안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1월 끝나면? 오. 그래서 문제만 바뀌어요. 내용이랑 그거는 조금 더 다른 거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그냥 복습 비슷하게 내용은 가고 그 다음에 문제를 조금 더 다양하게 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실제 내신에 나오는 것까지 하고 사실 근데 이 정도만 해도 내신 보면 한 70은 나올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근데 하여튼 그래서 문제를 좀 자세하게 풀 거고 아마 다른 선생님들이 수하랑 수 1, 2 같은 걸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 2까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문제를 좀 더 다양하게 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유리함수 갑시다. 사실 유리함수는 그래요. 우리가 배운 거 다야. 다항함수 있어. 다항함수. 다항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수 차수가 됐을 때 그게 다항함수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요게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거. 이제 우리 배울 게 분수함수. 그래서 이게 분수함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분수함수.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건 그냥 분수함수가 될 거고요. 어렵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거 응용되는 거에 비해서 그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러니까 분수함수랑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막 응용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프를 잘 그리시면 끝이야. 분수함수랑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만 잘 그리면 거의 80% 이상은 맞출 수가 있어. 아무리 그런 문제라고 해도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되는 건 절대값 그래프 정도 그려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그릴 줄 알면 그냥 끝이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딱 2가지가 있거든. 얘는 2가지.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게 있어. 점근선의 교점. 그러니까 물론 좀 딴 거예요. 점근선의 교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모양이 있고 그래프의 모양. 그러니까 개수가 되겠지. 개수. 이거 2개만 알면 무조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프린트 없어요. 얘는 뭐 애매하더라고 프린트 만들기가.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거 플러스 그 메모할 때 조금 간단하게 좀 메모해 주시면 괜찮을 거예요. 요거는.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거를 알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모의 변수가 있는 거. 분모의 변수. 이게 이제 분수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모의 변수. 근데 약간 그냥 그래서 얘는 이거라고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 반비례. 반비례 그래프. 반비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y는 쓰고 x분의 k의 형태거든요. x분의 k.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x분의 1이니까 얘를 가지고 생각한다라고 보면 그냥 이쪽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절대로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거에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정의역이라고 했을 때 정의역에 문제가 생겨요. 정의역에. 정의역. 자, 절대로 x는 뭐가 될 수가 없다? 0 될 수가 없다. 그럼 이거인 모든 실수예요. 근데 얘가 0이 아니고 이쪽이 1임으로써 생겨나는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치역이라고 봤을 때 치역도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게 있어요. 0은 못 나와. 분자가 0돼야 나올 수가 있는데 0이 안 되잖아요. 얘는 0이 안 되니까 y도 0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게 절대 나올 수가 없고 x가 0인 거 y가 0인 것도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점근선이라는 건 점근선. 절대 이제 이쪽은 뭐 넘어갈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선이기 때문에 그냥 얘는 그래서 점근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x는 0이라는 거랑 y는 0이라는 게 점근선으로 가는 거고요. 그럼 걔가 만나는 이 교점이 굉장히 중요한 형태가 돼서 이쪽은 점근선의 교점, 점교, 이렇게 점교가 되는 거죠. 점교. 근데 이쪽은 0,0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점근선의 교점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제일 좋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그리면 이거야. 1 집어넣으면 1이고 2 집어넣으면 2분의 1이고 3 집어넣으면 3분의 1이고 4 집어넣으면 4분의 1이고 5 집어넣으면 5분의 1이고 2분의 1 집어넣으면 2고 이렇게 되는 거야. 반비례. 그럼 똑같이 이게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냥 그대로 바꾸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붙이면 이렇게 거꾸로 써서 이렇게 딱 가는 거죠. 돼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는 이야기. 이런 식의 그래프. 이렇게 쓱 가요. 좀 이렇게 좀 비슷하게 가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의 포커스가 있는데 이쪽에서의 포커스는 대칭성의 포커스가 있고 대칭성.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기억하세요. 자, 어차피 되게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좀 다르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대칭성이 있는데 어떤 식의 대칭이냐면 이쪽이 90도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다 이런 거예요.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대칭이 돼요. 이렇게 점대칭. 여기에서 이렇게 대칭이 돼서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칭이 돼서 요 길이 똑같고 이 길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얘는 점대칭도 있고요. 선대칭도 있는데 점대칭은 그냥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점대칭이에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점대칭. 돼요?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대칭이 돼요. 이렇게 쓱 가면은 이렇게 갔을 때 이 점하고 이 점도 대칭이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돼요? 그죠? 별거 없어 지금까지. 그죠? 자, 이거야.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선대칭은 이거잖아. 어차피 야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90도가 돼 있는데 모양이 똑같다니까? 그럼 야 그 점대칭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180도 회전시킨 거예요. 이렇게 180도 회전 이렇게 이런 식으로 180도 회전 180도 회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돼 있는 걸 가지고 180도 회전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18이 안 돼. 꺾여. 자, 됐어요? 그죠? 이런 거야. 그러면 90도니까 얘를 이렇게 쓱 가서 45 디그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얘가 대칭이 돼요. 오케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직선 요 45도에 대한 직선에 따라서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를 이렇게 똑같이 45도로 이렇게 쓰게 되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45도가 됐을 때 이쪽에 있는 건 이렇게 뒤집었을 때 똑같이 된다는 이야기야. 돼요? 네네. 그래서 어차피 지나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또 똑같아.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데 중요한 건 얘는 기울기가 1인 것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걸로 나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대한 대칭을 이루는 게 기본적인 어떤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형태의 이렇게 분수함수의 어떤 느낌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가요. 이게 y는 x분의 1이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의 특징은 또 이런 게 있다. xy가 얼마죠? 1로 1.5 돼요? 자, 그럼 분수함수의 특징은 어떤 점을 잡아도 자 이렇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일까? 1이요. 그럼 이 넓이도 1이고 저 넓이도 1이고 신나게 넓이가 1인 거야. 돼요? 그죠?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 만약에 y는 쓰고 x분의 2나 y는 쓰고 x분의 3 같은 걸 가져간다라고 치면 넓이가 어떻게 돼야 돼요? 2, 3 커져야 되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뭐 해줄 수밖에 없다? 멀어질 수밖에 없다. 돼요? 여기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쪽에 점근선의 교점에서 멀어지는 거고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점근선의 교점에서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커질수록 이쪽은 더 멀어지는 거야. 이렇게 더 이제 이쪽으로 쫙 올라가는 거야. 자,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이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여기 왼쪽에 있는 걸 1사분면, 여기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하면 그럼 여기 이쪽은 이런 거죠. 양수일 땐 이렇게 가는 거지만 만약에 내가 y는 x분의 마이너스 1과 같은 거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그냥 이쪽은 얘를 그대로 밑으로 내리면 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가고요. 얘도 이렇게 반대로 올리면 되니까 이쪽은 이렇게 그래프가 간다는 이야기죠.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쓰면 얘는 1사분면과 몇 사분면? 3사분면을 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은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난다라고 생각하면 끝날 거라는 이야기죠. 돼요? 요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요런 정도로. 그리고 무조건 기억을 하는 건 여기 있는 밑에 있는 거 무조건 x분의 k가 기본 상태야. x분의 k. x분의 k가 기본이야. 이게 기본이야. 얘가 기본이야. 얘가 기본이야. 무슨 말이냐? k가 2분의 1이면 2x분의 1이라고 쓸 수는 있지만 y는 그럼 여기서의 개수를 갖고 따질 때는 1이 개수가 아니라 몇 분의 1이 개수란 얘기야? 2분의 1이 개수란 얘기야. 돼요? 표현 방식이 똑같은 게 이거라고. x분의 2분의 1이라고요. 그래서 이쪽의 개수는 1이 아니라 이쪽은 2분의 1이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될 거란 이야기야. 돼요? 문제를 풀 때 그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기본이 되는 거고 그래서 x분의 k 같은 형태로 보면 이쪽은 이렇게 지나가는 것과 그 다음에 저렇게 지나가는 걸로 나뉘는 거고요. 그럼 이쪽 같은 경우는 k가 0보다 클 땐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 같은 경우는 k가 0보다 작을 땐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절대값 k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냐면 점근선의 교점에서 이쪽에는 뭐냐면 멀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그래프다라는 이야기고 무조건 x는 그냥 여기 혼자 있어야만 해요. 기본 형태는 무조건 x 여기 혼자 있는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건 무조건 개수가 1이어야 한다는 걸 강조할게요. 왜냐면 이렇게 강조해놔야 나중에 배울 거를 아라고 하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얘는 뭐냐면 그 함수를 볼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건 뭐냐면 얘는 어떤 그래프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한마디로 2차 함수로 따지면 꼭지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꼭지점의 역할. 그 다음에 이 모양 개수라는 건 뭐냐면 이쪽은 이 모양 그대로 써 모양이에요. 개수라는 건 모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2차함 개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개수라는 거는 모양을 나타내는 거고 이 모양에 따라서 어떤 식의 그래프가 지금 형성이 되는가를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점근선의 교점은 무조건 원점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때 2차 함수 꼭지점이 원점인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냥 기본적인 형태였을 때는 뭐냐면 점근선의 교점 위치가 원점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thinking about 해주실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죠.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기본 형태야. 그래서 이제 이 기본 형태를 통해서 자 꼭 이런 게 있어요. 절대로 뭐냐면 그냥 가만히 냅두질 않아. y는 만약에 뭐 x분의 3 같은 게 있었다라고 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뭐냐면 그러니까 이동을 시켜 얘를 이동시켜서 자 x축의 방향으로 너 땡겨줄 수 있니? 2? 뭐 땡겨줄 수 있어요? 10? y축 방향으로 10만큼 이렇게 가요. 그래서 얘는 생각해봐. 중요한 거 몇 가지라고요? 유리함수? 2가지요. 그지? 직선에서 중요한 거는 기울기랑 지나는 점이라 그랬죠. 그럼 따져봐봐. 지나는 점이 위치죠. 기울기가 모양이지. 그럼 원에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중심 반지름이죠. 그럼 중심은 뭔데? 위치. 반지름 뭐야? 모양. 이거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함수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위치랑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유리함수 봐봐. 점근선의 교점이랑 개수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가장 기본 형태 그래프니까 원래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건 뭐냐? 이쪽은 그냥 0,0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모양 같은 경우는 얘는 뭐냐면 그대로 3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개수. 돼요? 오케이?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니? 그죠? 자, 그랬을 때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옮겨지고 y축 방향으로 10만큼 옮겨진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점근선의 교점 자체가 뭐냐면 점근선의 교점. 자, 그럼 얘도 똑같이 이만큼 옮겨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생각하면 얘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10만큼 옮기니까 이쪽은 이런 식의 모양이 되고 여기서 지금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는 얘가 0,0이라는 데서 뭐냐면 이쪽은 2,10이라는 데로 이렇게 슥 하고 이동한 거예요. 그럼 이게 분모가 0 되는 게 2가 되는 거니까 분모 0 되는 게 그럼 얘는 x-2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 x-2 분모 0 되는 게 2. 그 다음에 이쪽에서 그냥 개수가 10이니까 이렇게 해서 뭐 개수를 가지고 따졌을 때는 이쪽은 그대로 3이 돼요. 3 여기 3. 그래서 이쪽은 3이라고 쓰시고요. 그럼 거기에다가 10만큼을 더해야 돼. 10만큼. 여기 있던 게 10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뭐냐면 쟤는 10 이렇게 쓰시면 돼요. y입니다. 왜냐면 점근선의 교점이니까 10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y값이 10이 절대로 안 나오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얘가 0이 될 수 없어서 절대 0이 안 되니까 이쪽은 여기다 10을 더해주면 2,10이 점근선의 교점이고 x는 2가 점근선이고 y는 10이 점근선이라는 이야기예요. 돼요? 그죠? 그냥 그렇게 가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 분모 0 되는 게 점근선 교점의 x값이 되는 거고요. 꼬다리, 찌꺼기, 쓰레기 얘가 점근선 교점 y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어차피 옮겨진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옮겨간다고 해도 모양이 안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던 모양은 그냥 그대로 3으로 가시는 거고요. 자, 이쪽에 있는 이 분모 그 다음에 여기 꼬다리 이쪽만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면 점근선의 교점은 2,3, 2,10으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 모양은 그대로 뭐냐면 이쪽에는 개수는 그대로 얘는 3이다. 이렇게 됩니다. 돼요? 그렇게 가시면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나오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 이 정도 적당히 하고 좀 좀 쉬었다 할 테니까 좀만 참아봐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x-2분의 3 해놓고요. 여기는 10을 통분해서 플러스 10이라고 쓰고 이쪽은 x-2다라고 써놓고 시작을 하시면 된다고 보면 돼요. 똑같은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통분 그냥 통분했어요. 자, 통분했어. 통분했더니 이쪽은 x-2가 이렇게 쓱 오고 이쪽은 여기 10x 마이너스 20에 3 더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슈박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 뭐를 얻어내면 되는 거냐면 여기서 이걸 얻어내시면 되고요. 이걸 얻어내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지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차피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 자, 점근선 교점 중에 x값은 뭐가 0 되는 거지? 분모가 0 되는 거지.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야 이쪽에 10 여기 있는데 이게 이만큼인데 이건데 얘는 뭐냐면 생각을 해보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냐?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바꿨잖아. 이게 10x 빼기 17이죠. x 빼기 2 여기 있지. 나누면 몫이 얼마고? 10이고 나머지가 얼마인 거지? 3이죠. 이해가요? 그 검산식 있잖아. 그러니까 이 식을 얘로 나눈 거야. 돼요? 그죠? 1차씩 나눴잖아. 그러면 얘로 나눴을 때 몫이 10이고 나머지가 3이잖아. 돼요? 끝났어. 몫은 뭐야? 앞대가리만 보시면 돼요. 돼요? 앞에 거 얘만 보면 된다고. 얘 앞에 그래서 얘가 점근선 교점의 y값이야. 돼요? 이해가요? 그래서 점근선 교점을 따질 때는 니은자를 가지고 생각해. 니은자. 돼요? 니은자. 그래서 여기 분모 0 되는 게 x값, 여기 있는 앞대가리끼리 나눈 게 뭐냐면 y값 되는 거야. 플러스. 자, 돼요? 네. 자, 되니?
니은자 얘들아 니은자야 제발 니은자로 가셔야 돼. 니은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니은자니까 2,12 점근선 교점이라는 거 그냥 아시면 돼요. 그리고 자 개수 있죠 개수. 개수는 아까 내가 세 글자로 무슨 뭐지라고 그랬지? 나머지. 그럼 우리는 뭘 배웠다? 무슨 뭐지 정리? 나머지 정리. 되니? 오케이? 자 그럼 봐요. 어머나? 분모 0 되는 거를 어디에 집어넣으면 된다? 분자 쪽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돼요? 그게 나머지 정리였잖아. 그렇잖아. fx를 x-a로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0 되는 거 이거 괄호한 0 되는 거를 집어넣으면 fa equal r이니까 나머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0 되는 거 나누는 게 0 되는 거 분모가 0 되는 거 x는 2를 분자 쪽에 집어넣는다는 이야기죠. 돼요? 오케이? 그럼 20에서 17을 빼니까 3 나온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3 나온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머지가 되고 그게 모양이야. 되니?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해야 돼. 자 이제 생각해봐. 매번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모양을 이렇게 생각해봤자 큰 도움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포커스는 무슨 래프를 그리는 거라 했지? 그래프 그리는 거라 했지. 그래프. 돼요? 오케이? 그래프.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리려고 본다라고 쳤을 때 자 그려볼게요. 자 여기 y는 x-2분의 10x 빼기 17을 가지고 그려본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이런 거야. 자 그냥 니은자를 먼저 해. 1단계 니은자를 한다. 그럼 2, 얼마? 10. 요게 점근선의 교점이야. 돼요? 이응? 안 되면 막 소리 질러. 아! 이렇게 소리 질러요. 알겠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그럼 x축 y축 그럼 여기가 이렇게 돼서 이쪽이 2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쪽이 10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게 점근선의 교점이에요. 그럼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얘가 1, 4분면 얘가 2, 4분면 이쪽이 3, 4분면 이쪽이 4, 4분면이니까 점근선의 교점을 원래 원점이었잖아. 이게 원래 원점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옮겨졌지만 얘를 기준으로 1, 2, 3, 4인데 개수를 따지면 분모 0 되는 걸 분자 쪽에 집어넣으라 그랬으니까 이쪽은 20 빼기 17이니까 3이 되는 거예요. 3. 돼요? 그죠? 그래서 3이니까 1, 4분면 3, 4분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굳이 그림을 그릴 땐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가장 쉬운 걸 집어넣으시면 돼요. 가장 쉬운 거. 그럼 가장 쉬운 게 뭐냐? 그냥 0 집어넣어요. 0. 일반적으로 0이 가장 쉬워. 일반적으로. 돼요? 그럼 얘는 0 집어넣으니까 2분의 얼마야? 0,2분의 17을 지날 거기 때문에 0,2분의 17이면 여기가 0이니까 2분의 17이니까 8.xx니까 이쪽은 여기 어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돼요? 그럼 몇 사분면이에요 이게? 3, 4분면이잖아. 되니? 3, 4분면이잖아. 그럼 그래프 모양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EA 그건 왜 나와요? 어떤 거요? 20 빼기 17이요? 아 여기 분 0 되는 거 있죠?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게 개수라고 했잖아. 나머지 20 빼기 17 3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개수를 구하는 방법인데 그림을 그냥 그래프만 그리려고 보면 이렇게 구해주시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기야. 돼요? 오케이? 되니? 그죠? 그럼 몇 개만 더 그려보자. 자, 만약에 x-3분의 2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고 y는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돼요? 그러면은 얘는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쓱 가요. 그러면은 여기 x축, 여기 y축. 그러면 1단계 니은자를 그려라 라고 하면 여기는 점근선의 교점이 3, 얼마예요? 2요. 돼요? 그럼 여기 x3 y는 2 이렇게 그려요. 오케이? 돼요? 그림을 그릴 거면 0을 대입하니까 0, 마이너스 얼마야? 3분의 1이죠. 그럼 얘를 지나잖아. 0, 마이너스 3분의 1. 요거야. 야 그럼 누가 봐도 여기 3, 4분면이니까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돼요? 그림은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림 이렇게 그리면 돼. 그러니까 요거야. 그러니까 어디를 지나는지를 보고 분명히 2, 4분면 쪽에 붙어 있으면 2, 4분면, 4, 4분면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만약에 뭐 1사분면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3사분면 이런 데 붙어 있으면 이쪽은 그러니까 1사분면, 3사분면 이렇게 뭐 그려주시면 끝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돼요?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죠? 지금 또 사이언스가 완전 다 자고 있어. 자, 그래서 이제 그리는 건 했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좀 볼게요. 문제를 좀 보면서 이제 이거를 좀 더 해가면서 볼 거니까 자,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잘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찍든가 뭐 하든가 하세요. 만약에 뭐 그 필요하면 알겠죠?